다 들었을 텐데.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함평 할머니 고향이시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면 아름다운지도 어떨까요? 모르고서 모르겠어요. 모르. 그때 어떻게 살아나온지 몰라요. 아, 그러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좋지도 않은 얘기들 보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죄송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네요. 뭐 대강은 연세 든 양반은 없지. 그 옛날 살았던 얘기는 엄청 무죠. 일조 때, 참, 애정 때, 이웃인들, 쟤도 이제 애정 때 격동시대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는 뭣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지. 그냥 뭐, 옷도 지금은 다 버리는 것이지, 뭐, 그때는 옷이 없어요. 해놔가지고, 오늘도 옷에 입고, 뭐, 이렇게 먼 사람은 기어서 입고, 막, 조각돼서 뭐 얌전한 사람 반드시 돼 있고 먼 사람 비틀어지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죠.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니까 그렇게 헐벗지는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나 공부도 중퇴 국민학교도 중퇴했어요. 예. 3학년 다니다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께는 뭐 큰어머니가 딸을 보내면 안 된다고 동생께 어떻게 해서 시험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듣는데 동서말도 그렇게 잘 들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동서말을 잘 들으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없으니까 동서말을.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 시어머니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딸은 보내면 안 된다고. 우리 집 옆에 전도사라는 사람 내가 참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조카 딸이 나를 그렇게 들여다 가르치려고 일을 썼어요. 이게 좀 순했던가 봐요. 그랬을 때. 순하면 바본데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바보요. 순했던가 그렇게 데려다 뭐 바느질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냥 참 교회도 다니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큰어머니 때문에 가도 못 오려고 중퇴 그것도 중퇴해버리고 그냥 살았죠. 산데 일제시대로 말하면 생각지도 않죠. 못해. 뭐 일제시대는 싸움이 뭐니까는 이게 산에 풀 비어다가 이쁘게 말려서 밥 다 갖다 받치고 산에 가서 소나무한테 송진이 이렇게 따고 나면 가지가 있어요. 그 송진이 나와. 그놈 꺾어다가 불 떼서 산밭에다 불 떼서 그 기름 내갖고 공출 내고 농사지어 다 공출 내고 또 공출 내고 배급을 타먹으면 그 일본 사람들 치근들은 옛날에 시험도 이렇게 미기 시험이라고 만들어갖고 다녀요. 뭐 일본서 똑같아요. 네. 지금은 순사가 안 무섭지. 그때는 순사가 무서웠지. 뭐 이렇게 갑방 치고 단꽃 쓰고 있고 뭐 칼 차고 팍팍 할 때 애들도 순사 온다 그러면 그쳤어요. 그런 시대였어. 때문에 항상 벌벌 떨고 그러고 살았지 그랬는데 그리고 살다가 참 신발이나 뭐 집색이 떨어지면 신고 참 양발도 다 떨어지면 밑에는 낫고 다 떨어지면 어디서 신고 지게 지고 산에가 풀비어다 논에다 해서 농사 짓고 그러면 그때는 겨우 나오는 게 농사 양섬이라는 게 쌀 두 가면 나랑 네 가면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뭐 그 전다고 다 부자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산게 이제 배도 고프지요. 뭐 좋은 곡석 가져가 보고 뭐 콩이나 콩 깨먹이나 수수나 지금은 수수도 비싸지. 그땐 또 수수가 하는 게 수수나 그런 거 주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사는데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말씀 녹그릇까지 수저까지 다 뺏어간 게 이렇게 나무청에다 감춰요. 이렇게 감추면 되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측근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창으로 팍팍 찔러다 다 뺏어가고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내가 나이가 12살 먹었었는데 지금 같으면 12살이면 국민학교 졸업 다 하지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나이네요. 예. 12살이면 졸업하지. 예, 맞아요. 오늘 12살이면 이제 9살에 학교를 해가거든. 11살까지 학교인데 그래 이제 시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부장이라는 사람이 구장이요? 부장, 옛날 미장인데 부장이요. 아. 그때 말은 부장. 예. 그게 네가 잘나면 부장이냐 그러거든요. 근데 부장이란 사람이 나오라고 해보다
뭐다 엄마들이랑 이제 보다 갔죠. 갔는데 그런 게 어리석은 게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문도 다 잠그면 뭐 교실문 다 열어놨은 게 도망가도 되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보라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 이제 문 딱딱딱 다 닫아보고 이제 길어지더라고 이렇게 신체 검사하면서 길어지니까 키가 이제 또 모지르면 보내고 또 나는 또 안 모지르고 남았던가 봐요. 그래서 뭐다 친구들 우리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 서너 명하고 나도 보고 이제 추력을 타고 뭐 때는 짐차를 차도 없어요. 짐차에다 태워갖고 방직 공장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방직 공장. 그거 이제 광주가 방직은 지금도 그것도 공장 있어요. 강천동에. 그거 갖다 놓은 어린 사람들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갖다 놓은 게 갖다가 나서 이제 퍼다 놓고는 뭐 배 짜는데 실 감는데 뭐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배 짜는데 실 감는데 배 짜는 데는 무섭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냥 긴 머리 창창 갖고 다시 탁 내고 내 요만큼은 들고 이제 감독들이지. 잘못하면 물로 패고 하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리니까는 거기는 안 가고 이제 3월 이렇게 큰 3월 농사진 3일자 대마 그거 치면 가지고 오면 이제 묶고 오면 얘는 이제 이렇게 요만서 한 10cm 썰어요. 툭툭 밀어놓으면 썰면 우리는 뭐 어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이 할 줄 알아요. 밑에서 그저 이렇게 담고 목에 담고면 그 옆에는 이제 갖다가 이제 통에다 막 있어 참 그 넓은 데가 뭐 거기다 섞고 거기다 섞어서 거기 사람들도 이렇게 장화 신고 밟아서 하얗게 만들더라고. 썩으니까 껍데기 벗어지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우리 있는 데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팡팡 쏘면 이렇게 펑펑 솜대하여. 그럼 이제 실 감는 데를 해갖고 실 감아서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대마 귀지 해갖고 그때는 군복 만들고 하얀 군복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참 뭐 세상 뭣도 모르고 뭐 알아요. 추울 때는 춘지 뭐 아침 6시면 복도에 그냥 땅그랑땅그랑 종치면 일어나서 식당에 밥 먹고 가서 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들어오고 씻고 이제 그렇게 어릴 때 뭐 손은 개입밭에 겨울에 손이 다 떴어요. 뭐 그때는 뭐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난로를 떼주지도 않나 봐죠. 난로도 아니고 이렇게 자는 데는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머리를 쭉 이렇게 머리를 우리도 뭐 저거 저쪽서 쭉 주면 가운데 길이 있어야 메토로스는 이렇게 두꺼워 불 안 떼니까. 근데 이제 하나씩 주면 이제 자고 지금 군인들마다 자기 넣는 그런 거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면 먼저 간 뭐다 관장들은 잘 외출도 다니고 우리는 자유가 없어 못 가. 잡히면 큰일 나. 바깥에도 나와도 못 오고 이제 그러고 저러고 여름 가고 겨울 가고 얼마 지낸지도 몰라요. 얼마 지낸지도 모르고 그러고 지내다가 손은 텄지. 근데 이제 어느 날 해방돼 그러자 이제 일하는 순간에도 낮에 이렇게 여름에 비연기가 딱 뜨면 이제 막 구수깨니까요. 막 그래요. 구수깨니까요. 구수깨니까요. 응, 숨으라고 그래갖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 또 오면 나오고 또 일하고 그러면 또 모이라고 하면 대동아 전쟁 이야기하고 그러고 지내고. 대동아 전쟁 이야기는 정신교육처럼 그렇죠. 전쟁이 왜 정당한지를 설명했겠네요. 모여놓고 이제 딱 모여놓고 대동아 전쟁 그 얘기를 하고 다 잊어버렸죠. 뭐 그 지금 이제 그 대강만 아는 거지. 그러고 저러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해방된지도 몰랐는데 해방되었다고 이제 옆에서 그래. 아이 너희들 가거라 가. 집에 가면 돼야. 이제 그랬어. 네. 응. 모르고 이제 집에 가라는 게 좋지. 뭐 돈이 있어 무시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월급도 안 주니까 돈도 없고 뭐만 이만한 천조가 요만한 것을 그럼 주면서 갖고 가라게.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나와갖고 이렇게 담을 이렇게 이게 담 치고 위에다 이렇게 막 쇠망을 쳤잖아요. 근데 미리 갔는지 다 어긋났더라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훌딱 뛰니까 밖에서 들어가야 그래. 예방되었으니까 들어가 괜찮아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집에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친구 아버지하고 이제 첫 딸이 건너서 걸어서 그때는 차도 없어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광주에서 이제 청운장이라는 데 해서 이제 그 추력 얻어 타고 그 양반이 데려다 준 집이 왔지. 예. 집이 온게 참 우리 어머니 일세지 때 산 거 생각하면 우리 오빠도 21살 막 나서 일본으로 병대 가고 병대는 군대 말인 거예요? 응, 군대 그때는 병대. 병대. 예, 병대 가면은 갔다는 표시로 길을 다 일본 길을 튀어나와 집집이. 그러면 그게 병대가 좀 뭐였지 그게. 웬만하면 또 나이 먹으면 진용 가고. 진용 가서 이제 뭐고. 그래갖고 이제 병대 보내고 딸 공장에 공출 뺏기고 얼마나 난 지금 부모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온 게 이제 부모님 이제 막 울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어떻게 이제 공장상들이 오물로 올라가지고 괴로운 병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또 병원이 있어요. 모약이 있어요. 단순히 약이라는 게 시운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만 쥐면 저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있어. 지금은 그런 것도 없대. 그럼 이게 가지고 기름에서 이제 바르는 그것도 건져요. 식구가 다. 아, 전염이 되는 거. 네, 전염이. 식구도 없지만 동생하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네. 오빠는 이제 아직 안 왔고 그렇게 이제 셋이 올랐죠. 그래갖고 이제 고생하는 거지. 그래갖고 고생 또 그 집 또 그런 것이 또 이런 세로만 가려 이런 데로만 참 세상 그때 생각지도 않지. 지금 그러고 사람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없어. 지금 사람도 없을 거. 조금 배고파도 못 살 거. 그렇죠. 그러고 저러고 살고 이제 세월 그러고 저러고 살다 보니까 뭐 5년 만에 또 6.25 전력 났잖아요. 아. 네, 14살 해방돼 19살인데 이제 6.25 나고 그랬지. 6.25 난 게 뭐 총 한 방 쏜 게 6.25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더 못 살게 해요. 오히려 그때 더 일제 네, 시대보다 더 못 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좀 밥술나 먹는지면 다섯 백박장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발도 흐르지만 그때 신발도 좀 반듯하면 다 가져가면 집세기나 끊고 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소리라고 삼아서 그놈 굽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죠. 6.25가 났죠. 그래갖고는 더 무섭게 이제 지내고 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회의로 나오라고 회의한다고 나오라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딸내미로 안이치게 안 보냈어요. 예. 근데 안 보내는 이제 반동분자로 말렸잖아. 회의를 안 나갔다고 반동분자가 됐어요? 그렇지. 이제 반동분자로 말렸지. 반동분자로 말려는 게 이제 문서로는 이제 이것들을 죽여야 한다. 이게 그때는 잡아다 죽이면은 무조건 묶어다 한 구덩이다 막 20도 30도 넣어서 묻어버렸거든. 그렇게 여기 사람들 우리 전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뿐이 아니고 여기서 행동한 놈들이 더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가 더 많이 죽였나? 우리 이제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더 하는 거게 속속히 알지. 속속히 한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참 반동 몰려갖고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이제. 그래도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이날까지 살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좀 시골이 내어버렸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쭉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 반동분자 멀려갖고 이제 이놈들이 어느 날 저녁에는 나보고 뭐 동료 오빠란 사람이 있는데 오빠하고 지냈죠 안씨인데 이름도 아니고 양수네.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간 게 저 당산만 밑으로 끄고 가요. 당산나무 끄고 가가지고 뭐 온갖 소리 다 하면서 장가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우리 어머님 이제 갈날같이 떨었지요. 이제 딸 끄고 와서 다 죽인 것까지. 그게 그러고 저러고 이제 자기 지 말 안 듣고니까 그러고 저기 반동자 더 말았죠. 문화소대장인데 말하자면 그냥 문화소대장. 문화소대장. 예. 그래갖고 참 우리 돼지 킨 놈도 친구들이 와서 잡아먹고 또 돈도 실은도 안 줘도 달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밤손님이 이제 그러고 하다가 저러고 하다 이제 많이 4, 5월 달한 서너 가을에서 진주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는 그 고통받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진주 헌 뒤로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청년단 모두 가요. 청년단. 청년단들이 그 우리 오빠가 그때 25살 먹었어 이제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형제간도 나쁜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집안 고모네 아들들은 우리를 그냥 다만 죽어도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그때 안 좋은 가다가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가면은 자네는 이쪽으로 가서 지금 다 해주더래요. 그럼 이제 이쪽 이제 반대로 가니까 이제 못 가 그러는 우리 오빠도 죽었을 텐데 안 죽고 그러고 저러고 지낸데 아이고 이렇게 동네 사람을 잡아가면 우리 뒤 길에로요 산으로 들고 가니라고 막 2년 전혀넘어서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하루 저녁에 9사람을 구덩이다 다 죽여버렸어. 그 한구덩이 몰아놓고 죽여버리고 그 동네 또 우리 안진옥 씨라고 그 집은 엄청 부자지. 아들들도 그 집이 돈 있는지를 몰라. 지금은 돈 있으면 은행에다 다 집어도 그때는 가만히 담아서 집가만히 담아서 창고에다 집어. 이것들이 와서 이제 다 끄집어내면 지금 아들도 겁나고. 근데 그놈 다 뺏기고 그 사람도 뺏기고 뭐 큰 집 형수 죽고 기녹 씨라는 사람 죽고 게 너무 악하게 산 모습. 기녹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그때는 돈을 이렇게 놓으면 윗지알이 1,000원이면 10,000원이면 1,000원 이자가 한 달에. 그게 10,000원에 한 달에 이자가 2,000원이라고요? 한 달 이자가 한 달 이자 얼마나 고리 되게 1,000원 고리 되게 한 달에 1,000원.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 게 뭐 얼마나 비싼 거야죠. 그렇죠. 새 거를 나락을 갖다 먹어도 한 가마에 갖다 먹으면 두 가마에 갖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 근데 그런 게 또 안 좋대요. 사람은 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선으로 살면은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 뺏기고 그 집 식구 이제 작은 집은 안 하더라고 뭐 해갖고 피랑 간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다른 건 다 뺏겨서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땅덩어리 가지고 잘 살더라고. 나눠가지고 살더라고. 또 그 집 큰아들이 또 좀 못돼 먹었어. 그리고 또 큰반에 죽대. 못돼 먹었은 게. 나는 그게 악하고 남한테만 난 죽는 줄 알아. 네. 예. 그럼 이제 진주를 해갖고도 진주해갖고 뭐 사람들 뭐 이제 우리 군인들이 왔죠. 와갖고는 하루 저녁에 맞죠. 돈으로 싹 동네 사람을 뽑아내던데. 네. 뽑아내가지고 딱 출연했는데 거기서 12명인가를 딱 출연했던데. 네. 이제 활동하는데. 예. 근데 우리 동네 나 끌고 간 놈은 안 죽고 어디로 피랑 갔어. 피랑 가고 안 잡히고는 그 사람들이 죽어본 거. 우리 동네 피랑 간 놈은 안 죽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자수를 했던가 봐요. 네. 자수한 게 아군이 됐지. 네. 아군이 됐는데 이제 그 밤놈들이 또 이제 동네로 배고픈이 뭐 따질러 와 저녁이면 저 산 근게 저녁에도 발발 떨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피랑 가서 떨면은 이가 한 번 떨리면 아드드가 동네 중에 아파. 그렇게 이 떨고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디 갔다가 조문 갔다 왔다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해서 그러게 뭐 아군이로 해서 이제 저놈들한테 죽었다고 연금이랑 타먹던데요. 그래서 내가 친정에 가니까 연금 타먹다서 당장 갖다 보발해보고 싶더라. 사람이 또 그대로 다 죽고 뭐 그러고 저 인공 때 그러고 살았죠. 이제 산 것은 그래서 참 정직원이 그렇고 피를 안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했는데 딱 이제 진주에서 보니까 우리 죽일 날이 딱 일주일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올 저녁에 가서 데려다 죽이자, 내일 저녁에 죽이자 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또뭐 된양반이 있어. 내일 가서 다음에 가서 그래갖고 미룬 게 일주일 남겨놓고 진주 온 거야. 군인들이 온 거야. 그러면 살았잖아요. 네. 그런 게 우리 오빠도 살고 식구가 다 살았어. 그게
양심적으로 살면 다 괜찮은 줄 알아.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받고 살아서도 우리 오라버니 89에 돌아가시고 나도 여태까 살고 우리 어머니 76에 돌아가시고 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이게 덜어는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친구들 기르면 남편 얘기는 안 해도 부모 얘기는 도대체 대리마지만 무슨 무식인지 남편 얘기는 안 하고 친정엄면 오래된 친정엄 이 얘기인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안 싫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살고 그러고 저러고 살아 나왔죠. 근데 6.25 때도 해방돼 8.15 해방되고도 뭐 6.25 때에 살기가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고 그때도 이렇게 농사지면 뭐 상한행이 낸다고 다 뺏어가고 뭐면 다 뺏어가고 그때도 나락도 감차는 뭐 어떻게 나락 다 뺏어가고 그런 게 이제 그때도 고생 엄청 했던 게 6.25는 잠깐이었지만 그러고 고생하고 살다가 내중에는 이제 좀 이제 6.25는 좀 지내가고 어쩌고 했어도 무엇이 없는데 나라가 발전해야 거름도 만들어서 거름도 주고 해야 농사가 되지. 산에 가서 지게 통발에다가 풀벼다 썰어서 섞고 갖고 농사지면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은분 나락이나 이만 메추리에 따먹기만 지금 되어갖고 그런 게 항상 그러죠. 이게 그때는 3대 4대가 한 집에서 살았죠. 네. 한 집에 살면은 이렇게 자면은 5, 6이 자도 이불 하나 갖고 이렇게 자면 이리 끌어오면 저쪽에서 또 끌어가고 그런 상 살았어. 지금 하나 앞에 하나씩이잖아요.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그리고 이불 덮고 살고 그래서도 참 살아나오고 그런 게 나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 한 게 양심적으로 살면은 네. 욕심 내봤자 필요 봐봐요. 신이 노래 문제로 가지고 갈 때 하나도 없어요. 갈 때는 그렇게 욕심내봤자 필요가 없어. 남고 살면 이게 나도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은 남만의 부자는 아니라도 내 등거리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남한테 하소소리 안 하고 사니까 뭐 이렇게 넉넉히 살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80 중반이 넘도록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광주 사태로 얘기를 하면 광주 사태 얘기도 나 전두환이 45살 때 지금도 기가 막혀. 광주 사태 때도 그 군인들을 한갑제 미개갖고 아주 끄고 내려오면 한참 밀려면 광주 사람들 눈에 건너면 다 죽였대요. 다 죽였어 그때 다 죽여버리고 전두환이가 그래놓고 지금도 아니라 한다며? 네, 그런데요. 아니고 뭐 책도 낸게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 책도 뭐 사갖고 봤단데요. 그런데 뭐 또 소송 걸었다나? 네. 택시기사 그러고 네, 네. 그런 인간이 어디 갔어? 진짜 지금도 전두환 생각하면 언제가 전두환이 차가 저 어디 과천 어디 간다는데 다른 차들 이렇게 비켜준다면 게 연통나대? 진짜 연통나 쫓아가서 어디 봐가 그래도 어찌고 경호원들을 주고 나라가 이상해. 왜 그 사람들을 그러고 살릴까? 그렇죠. 응. 네. 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할 말도 없는데. 그런 게 요새 젊은 양반들은 그저 몸만 건강해야 돼. 하여튼 몸이 건강하면 다 살게 돼 있어. 이게 나도 혼타젠드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 게 어쩔 때는 고통받을 때도 있었어. 근데 또 어떻게 돌아오더라고요. 애기들 나쁘고 못 줘도 어떻게 하면 또 돌아오고.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우리 애들은 지금도 우리 딸이 지금 올해 한갑이야. 그 밑에 아들이 57이나 되고. 그래도 지금도 오메라고 뭐 이거 좀 해라. 예 그러지. 생전 아니요 뭘 그랬어 현수를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가 꿋꿋하게 살고 있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저 젊은 여자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보다 욕심내지만 몸들 건강하고 다 그 살면은 다 때가 있고 살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바쁘거든요. 몸만 노리고는 살지 않아요.
뭐 얼마나 또 묻는데. 우리 할머니가 오늘 오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말씀 들으려고 저 시흥시에서도 오시고 저 어디에서 오시고 예전에 국회의원이셨던 분도 오신다고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나 출세했어 그래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좀 몇 가지 대목이 있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할머니 그때 12살, 13살 어린 나이에 트럭에 막 실어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국전쟁 당시에 또 동네 어떤 오빠가 막 또 끌고 갔잖아요. 어디론가를. 가족들은 어땠어요? 그때 막 뭐 하는 짓이야? 안 돼!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랬다가 대번에 갔다 소리도 없이 죽여불지. 온 가족이 다 그냥. 소리도 없이 죽죠. 그럼 그때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은 떨고 있는 거지.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떨고 있지. 뭐 우리 와서 청년들 몇 명 돼지 잡아먹고 골도 빨아먹고 해도 말도 못하고 그냥 떨고 있었죠. 그 떨고 있지.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 대번 거기서 죽으라고? 없어요. 그럼. 아이고. 그러면 부모님은 진짜 얼마나 흐느껴 우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딸이 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 엄청 뭐였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면 이렇게 저도 우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애들 이렇게 나도 뭐 어디 잔치집 가려면 떡에서 밥을 해도 하나 놔서 방 가운데 놓고 이놈 먹고 나오지 마라. 얘 천대 받는다고. 그게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지내가서 어디 가서 살았어. 부모가 이제 없어서 그러지. 부모가 사랑을 했어요. 우리 사랑을. 그러니까 항상 딸 그렇게 해불고 참 우리 어머니. 그래 이제 일제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 우리 오빠 일본에서 왔죠. 일본에서 오는데 그때는 차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친정이 한평 나산이에요. 한평 나산이면 그러면 20리 30리를 기차에서 내려갖고 밤에 걸어야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이제 거기 역에까지 가서 동네 사람 같이 이제 가서 둘이 딜고 엄마 둘이 하고 넷이 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밤에 길을 좀 어두웠어요. 근데 아들을 될 거면서 이렇게 펄펄 날라오더래요. 그런 게 딸 나오고 아들 낳았던 게 아무게 세상이라고. 그냥 그 대고를 옛날에는 무슨 때 세상이라고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또 해방되하고도 그렇고 또 6.25가 같이 고통받고. 네. 그게 우리는 항상 별 의식이 없이 지금 이제 늙은 게 지금 내가 살았으면 이제 한 50살만 먹었다면 좋겠네. 50살만 먹었다면 좋겠어. 예. 또 젊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뭐 지금 갈 날이 뭐 얼마 남지도 않고 뭐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지금도 바라는 것은 그저렇게 걸어다니다 나무들 앉고 이렇게 잠들 때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고. 예. 그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살아요. 네. 자, 우리 고맙습니다. 뭐다 먼 데서 오셔가지고. 할머니 끝난 건 아니라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할머니가 사실은 지금 거의 70년 넘는 시간을 이 짧은 25분 30분 시간에 다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혹시 아까 전에 제가 메모하시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할머니 말씀 중에 궁금하셨던 거나 좀 그런 것들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예. 자, 간단히 소개나 같이 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란이라고 하고요. 오늘 사실 저번 주에 오고 싶었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와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하시면 서운해 하실 텐데. 저희 죄송해서. 지금 외할머니가 예. 할머니하고 연세가 비슷하세요. 비슷하신데 저희 외할머니도 일제랑 6.25랑 그래, 다 하시겠지. 네, 지내셨던 분이신데 그때 살았던 사람 나이지. 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할머니하고는 정반대세요. 그때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셔갖고 일단 차를 못 타세요. 차만 타면 어디 끌려가서 잘못되시는 차를 못 타시고 말씀을 이런 옛날 얘기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거 옛날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보시거든요. 할머님은 사시면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없으셨는지 충격
이런 게 안 좋은 게 뭐 많지 다르게 뭐 않아요. 피라는 막 숨으면은 대박 속으로 숨어가지고 떨기는 했어도 뭐 네.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할머니가 아직까지도 당신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다녀오신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비밀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얘기를 좀 왜 그러신지도 한번 얘기를 뭔 해주시면 얘기? 자녀들에게 그때 일제시대 징용 다녀오셨던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아니 그게 지금 말하자면 막 유한보든 뭐면 한이라도 위안부. 같이 실려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는 단순히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왔지만은 유한보로 몰려갖고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현재도 봤지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는 전혀 뭐 그런 것은 없지. 그런 게 또 하나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자녀들한테 얘기 일절이 안 해. 그러니까 참 우리 동생이나 알고 집안에서보다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나 알고 우리 언니 옳게나 알고 다 알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나라에다 신청한다는 것도 신청을 하고 했어서 뭐 우리 언니가 이만저만 가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보고 일본까지 갔었거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갖다 내가 해놨지. 그렇게 내주면서 엄청 오래됐죠. 뭐 거기다가 몇 불씩 준다고 준 것도 뭐 서울 사람을 주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고양시에서는 하나래요. 유일하게 계신 분이세요, 고양시에서는. 하나래요. 예. 그래갖고 또 뭐 저기 도청에 가서 뭐 기자회견도 막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말한다고 이렇게 광주 이국권인가 그 양반이 나보고 좀 쓴소리 하더라고요. 나와서 안 나타나려한다. 근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또 자식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게 그냥 나 죽는 날까지 묻어놓고 갈 거야. 뭐 나야 뭐 가서 일만 하고 뭐 어릴 적에 엎드러져 왔다 갔다 하고 주는 밥 먹고 보리밥 먹고 식당에 가서 그러고 살았죠. 그럼 그 당시에 그 위안부 어르신들 그런 거는 전혀 모르신 당시에는 모르신 거예요? 뭐 지금에 와서 아신 거예요? 지금 와서 알았지. 그 당시 전혀 모르셨어요? 모르지. 아. 그 당시는 뭐 유한부 가고 일본으로 갔다 손 들어서도 그렇게 뭐 고통받고 그런지는 몰랐지. 그 위안부로 간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그분들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로 다 뽑혀서 가셨다고 알고 그런 있는데 게 우리도 나이만 좀 더 먹었으면은 어쩌면 그렇게 같이. 아마 2살만 더 먹었으면 일본으로 끌고 갔지.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놔둔 거지. 이게 이제 광주 가서 그렇게 뭐 이게 뭐 큰 기계도 어리니까 그 기계 아니 뻘뻘기는 12~13살 먹은 게 뭐 하겠어 뻑뻑해. 오지게 우리 오라버니까 이제 면회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면회로 오셔가지고 봄인데 와가지고 잘못했는 거고 면회실에서 모자에 거꾸로 뒤로 묶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잘못했으니 잡혀갖고 그러겠지.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내중에 아이고 요만한 거 펄펄펄펄 기어나오더라고. 면회가 함께 요만한 거 펄펄펄펄 기어나오더라고. 그래. 근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컸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게 또 해방돼갖고도 차라리 공장에가 있었으면 이제 월급 받고 일했을 거 아니야. 뭐 집이 좋아서 온 거지. 근데 그때 나이도 어려서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방돼갖고 좋다겠지. 그랬더니 이제 뭐 4년 살고 난 게 5년 만에 6.25 전쟁이 딱 나니까 이제 더 징그럽지. 더 징그럽지. 이게 우리 살았던 것은 격동시대에 태어나서 참 피눈물 나게 살았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주고 입고 싶으면 입고 안 입고 싶으면 입고 응? 나 같은도 그냥 옷 좀 보면 갖다 입기 싫으면 갖다 버리고. 근데 요즘 청년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 만약에 그때같이 힘들게 못 하면 다 물 안 떼먹으면 하나도 없어. 물 다 떼서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이지. 근데 그때는 다 순진하게 그저 배고픈 대로 이게 가난한 사람은 식구가 여럿이도 밥 한 그릇 갖다가 이 퍽퍽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만해지거든 물 부으니까 네. 나눠 먹고 저녁이면 또 죽 끓여서 무라도 이렇게 구워갖고 죽 끓여서 나눠 먹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지. 지금 밥도 나부터 버리지 않아요. 조금 먹으면 안 먹으면 버리고 이제 버릴 때는 좀 마음이 아프지. 네. 됐었으면 먹지. 네. 여기 청년이 질문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애를 한 100일 넘은 저는 아기의 아빠 김동근이라고 합니다. 잘합니다. 예, 그 다른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한 12살, 13살 때 한 몇 개월? 몇 년 정도 동생을 몇 년? 예. 예. 몰라 2년인가 잘하면 한 2년 됐나 봐요. 2년 정도. 그때 당시 겨울 예. 보내고 여름 보내고 봄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 된지도 몰라. 아무튼 12살에 14살에 나왔으니까 14살 8월달 먹어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국민학교를 안 다녔던 여학생 때 나이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를 못 다니게 하잖아요, 집에서. 근데요 네. 그때는 그렇게 배움이 큰지도 모르고 지금에는 더 아쉬워. 지금 암만집 뚝 떠는 뭐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제 하는 있고 성당에 같이 다니는 사람 딱 넷이 다니거든요. 네. 넷이 2대생 하나 있어요. 아, 이대생. 이대생 82살. 82살 된 이대생. 이대생. 근데 그 사람 또 엄청 마음이 네. 좀 웃기고 그러고 다니지. 그래갖고 네. 이제 나도 이제 형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혹시 이제 그래 돼서 뭐 그런 소리 한다고 이제 뭐 더 모여서 뭐냐고 그냥 눈 보고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지. 뭘 지금 어디 가서 출세할 거냐고 혼나요. 네네. 그렇게 살아오는 게 그때는 뭐 더 배웠으면 쓰겠다. 못 배운 사람 천지잖아. 다 바보야, 다 바보. 응. 그때 사람들 뭐 진짜 이 까만 것 같고 이것이 오직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라는 거. 이건 다시 기억자잖아요. 네.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사람 천지지. 못 배운 사람 천지인 게 차가가도 그렇고 게 나는 이제 그놈이라도 배웠고 내중에 또 중간에 좀 배웠고 했으니까 네. 나는 아쉽지는 않지. 근데 어디 남 앞에 가서 이렇게는 못해도 아쉽지는 않고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가 그냥 나보다 큰다고 혼내. 그 집은 이제 아들 딸 셋 나갔고 네. 아들은 연대 교수고 큰 딸은 사우는 한의사고 작은 사우는 건설에서 모시고 그래. 근데 그러고 살고 혼자 살고 우리가 가서 이제 거 가서 그냥 또 놀고 그냥 몸에 심심 핫도도 좀 쳐보고 웃고 10원짜리 갖다 놓고 네. 그러고 살아요. 네. 그게 뭐 즐겁지 뭐. 근데 너무 늙어서 서러워 이제. 너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90살 넘어갖고 대인데 보면 좀 신나네. 네. 근데 그 안에 가야 할 텐데 어디 마음대로 이제 오라게 가지? 아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50만 해도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맨날 벌써 30이 넘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네, 너무 참 와닿네요. 또 질문 네 잠깐 다음번에 바로 할게요. 네. 그 다행스럽게 오라버니가 일본으로 징용을 가셨다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라버니한테 일본에 있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왔는지 혹시 이야기 들은 게 있으면 전 최근에 군함도를 보고 군함도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오라버니가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이야기 들은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알려주시죠. 와갖고 우리 오라버니 일본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또 마치 일본에서 이렇게 총칼 들고 싸우는 데가 아니고 후방으로 빠졌던가 봐요. 후방에 빠지면 거기 이런 네 군데도 이게 일본에 가서 이제 같은 동창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살다가 이게 이제 못 살겠은 게 하루 저녁에 둘이 도망을 했대요.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지지리 도망치고 보면 낮에 보면 도로 그 자리에 섬에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보고는 저 섬에서 일을 하신 거. 섬이지 일본이. 일본이 어디 섬이지. 그런데 일본 자체가 섬이네요. 그렇지. 맞나? 네, 맞나? 네. 배 안 타면 못 오지 어디 맞네. 와. 갈 수가 없죠. 오리 석지. 그렇게 네. 이제 그때 21살 먹어서 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녁 매일 3일 저녁 돌아오고 뭐 모자 벗으면 그때는 모자 이제 센또보라 해서 모자 벗어갖고 이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이렇게 나무 밭에서 캐갖고 좀 먹고 이제 낮에 지내면 이제 배는 고프죠. 지내면 그런 게 이제 갈 길이 없더래요. 보니까 갈 길이 없는데 내가 저번에 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를 땅을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이제 그 친구가 먼저 휘딱 떨어지고 낭떠를 뚝 떨어져 버리더래. 그 낭떠를 뚝 떨어진 게 놀란 게 애야 너 죽으면 나도 죽지 내가 나 혼자 살아서 나 혼자 어디로 가냐 자기 떨어졌더랬는데 이제 우리 오빠는 이제 어느 정도든 같이 정신이치 떨어져서 정신이 괜찮고 그 사람이 정신을 얻었거든.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려갖고 하는 사람 우리 들어가세요.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게 우리 할머니가 너 며칠 아니면 뭐 할 텐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더래. 꿈속에서 이렇게 떨어진 순간에 순간. 일러주더래. 그런다고 이제 그게 말이냐고 이제 우리 오빠가 그랬는데 또 어떻게 가야 들어가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대로 도로 들어갔더래요. 들어간 게 밥은 잘 미기더래요. 밥은 잘 미기더니 영창에다 탁 집어넣으면 밤 잘 먹여놓고 영창 가요. 그래도 한때 패고 그런 것은 없고 없었고. 영창에 탁 집어넣으더니 진짜 영창에서 한 3, 4일 살고 난 게 해방이야 가지고 그게 명당에서 태어난 자손이겠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네요. 그렇게 일러주었지? 네네. 이게 조상이 일러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살아왔고 참 근데 또 6.25 때를 고생 엄청 했은 게 6.25 때 엄청 고생했어. 오빠분께서요? 오빠도 고생했죠. 우리 오빠도 좀 아들도 하나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고 딸 셋을 낳는데 우리가 사남매거든. 이게 아들 하나라 벌벌벌 떨거든. 우리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셨어요 오빠를. 그게 생전 우리 한 번 이렇게 팬 일이 없으면 그렇게 살았어. 형제간에 이렇게 눈도 크게 안 뜨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다가 뭐다 갈렸어 이게. 뭐 중간에도 우리 오빠 또 자손을 이 7남매나 낳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요 내일 곧 돌아갔을 때도 우리가 뭐 여기다 돈 넣고 있어 돈 한 4, 5만 원 빼주면서 자 커피 먹소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돈을 내는 막 혼낸 게 우리가 가지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시면 항상 마음은 걸리지. 네,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섬나라 도망다니는 그 장면 막 연상이 돼요. 막 도망가는데 여기도 바다고 저기도 바다고. 그래갖고 이제 돈 가보면 어디로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어디서 건지 예. 그래도 나올 때는 뭐 사지 바지도 갖고 오고 오바도 튼튼한 거 갖고 오고 사탕도 일본 사탕 맛있어요. 이렇게 지금 깡통으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갖고 저 89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또 논매이로 병원 진짜 오래 안 지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는 부산으로 들어왔고 오셨는지. 오실 때 부산으로 들어오셨나요, 오라버니께서? 응? 부산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광주로 이렇게 해서 한평으로 가신 거예요? 오실 때. 올 때 배 타고 왔겠지. 그래서 부산으로 들어오셨군요. 응, 그렇겠죠. 그렇게. 부산으로 어디로 와가지고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네. 이제 길 열차 타고 그렇죠, 타고. 열차도 하루에 2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이나 있었는데 그거 타고 네. 왔지. 그래갖고 이제 걸어서 한 30일 걸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살아서 그렇게 즐겁게 살다 그러면 또 유교가 다친 게 여다 6.25 때는 더 징했어요. 그리고 6.25 때는 더 떨고 있죠. 6.25 이제 우리 그 밭이 이렇게 좀 높은 데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 가면 장터 뚝이 네모 뚝이 이러고 있어요. 네. 한 번은 사람을 줄줄을 매갖고 나오더니 탁탁탁탁 친 게 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얼마나 지겨워. 그런 게 이제 떨고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제 숨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6.25 때는 누구 하나 못 오면 반 죽이고 때리고 패고 아주 그런 게 아이고 6.25 때도 아이가 소리 듣고 다. 네, 또 질문하시고 싶은 자, 저는 간단히 소개를 좀. 저는 시흥시에 살고 있고 이제 취업 준비생 이석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들으셨던 대로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어서 질문을 남기거든요. 저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서 5.18 민주화 운동 그거를 막 학생들이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시민들이 막 시위를 하다가 일본군이 막 사람 이렇게 막 죽이잖아요, 무차별로. 그때 일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죽였는데 당시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당시 심정은 어떠셨는지, 그때 끌려가셨을 때 가족들이 끌려가셨을 때 당시 심정. 우리는 끌려갔지. 아까 그 끌려간 거는 그때 끌려가지고 살았지. 떨고 살았지. 이렇게 명단에만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미룬 게 안 죽으려고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뭐 안 죽어서는 썩썩 바우 끝에 나도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 죽을 사람 안 죽어요. 이게 어느 핑계로 돼도 죽은 사람이 죽고 네네. 이게 안 죽을 사람 안 죽고 그게 살아요. 그 당시에 너 한평에 계셨어요? 광주에 계셨어요? 5.18 당시. 이제 한 평이 그 나산 5.18 80년 나산 살았지. 거기 그쪽에 계셨어요? 나는 이제 계속? 나는 서울 왔지. 그때 서울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시고. 맞아요. 서울 왔죠. 서울로 79년도에 내가 서울 왔어요. 79년도에 왔는데 그 이듬해 그랬잖아. 네, 맞아요. 아니 그해 봄에 올라오던 해인가? 올라오던 해가? 해죠. 네. 여튼 그때 그래갖고 참 우리 조카가 전남대학교 회장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애를 이렇게 끌어갔대요. 그래서 이게 회장이니까 저 애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뭐 너는 네 놈이기도 하고 이제 잡아간 거예요. 그때는 잡아가면 이렇게 유치장에 들어가면 양쪽에서 몽댕이 들고 있대요. 반 죽여본대요. 얘 죽여버려갖고 이제 마룻바에다 놔두고, 지금은 유치원에도 공부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담요 한 장 딱 주고 아무것도 책도 못 읽게. 그래갖고 한 3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풀려 나왔는데, 그게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이제 넣어다가 결국 혈압이 떨어져 죽었어요. 예. 엄청 잘났죠. 우리 조카, 둘째 조카인데. 예. 그 지금 이제 광주 그때 전남대학교 다닐 때도 지검에까지도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게 뭐 엄마도 이렇게 올라가던데 학교에서도 그러면 뭐 죽었어. 근데 또 생긴 것도 아주 해서 인간은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똑똑하고 이제 죽었어. 그래서 조카도 이제 물었지. 그날 지금도 전도할 생각은 비워 죽겠어. 예. 그래도 나보다 그때 아니 어떻게 죽도 안 오냐? 전두환이요? 응. 아니, 너무 건장하던. 번들번들해갖고. 예. 아이고. 6.25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전쟁 끝나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었다고 힘들었죠. 네, 했는데 전쟁 끝나고 엄청 힘들었어요. 얕은 간에 없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있지 않아. 빚도 내다 먹고 그냥 지질이 이제 농사지면 이 보리 색깔이 갖다 먹고 가을에 쌀로 그 대신 주고, 그게 없는 나라에서요? 나라에서는 없어. 나라가 가난한 게 무슨 걸음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농사진 그 일조 때 그 상환액이 벌면 그놈 갖다 바쳐야 되고. 근데 또 그때도 일본 측근들은 잘 됐어요. 집도 차지해 불고 그만큼 집 차지하고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 전쟁 당시에 일제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살았다고요? 그렇지. 잘 살았지. 거기서 미륵공제라고 하는 건 다 잘 살았어요. 지금도 지금 우리 사촌 언니네 옛날에 우리 형부 아버지가 지금 나주 금천에 배밭 있는데 그 일조 때 차지한 거 다 해갖고 불리고 해갖고 부자 되잖아요. 그 여하튼 그때도 엄청 우리가 배한 것 보고 산 게 얼마나 된가 모르겠어. 얼마 안 될 거야 아마. 우리 한 40. 어머니께 여쭈고 예. 싶은 게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남대 학생회장 얘기하셨던 분이 예.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최상철이었어요. 최상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뭐 현대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고향에 이제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할머니께서는 한평군 나산면, 예. 오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산이 살아. 나산님 분이세요. 소재죠. 그 이제 가깝죠. 6.25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다음 해 4월 달까지는 이제 11사단 국군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할머니께서 보신 목격한 얘기들이 이게 이제 뭐 인민군 쪽이 한 건지 국군이 한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시시는 안 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머리 못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 이렇게 할머니께서 정확하게 하기 좀 불편한 측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태 이제 알려진 거는 6.25때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11사단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창 사건에 이제 학살을 저질렀던 군대들이거든요. 그들이 한평 나서면서 똑같은 짓들을 하는데 한평에서만 돌아가신 분들이 한 1,500명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었겠지. 예, 나선면에도 피해가 컸는데 혹시 그게 이제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보셨던 게 뚝에다 쭉 세워놓고 죽이고 이런 게 그게 이제 11사단이 한 건데 그게 이제 할머니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기억나시는 게 좀 무리한 잘 얘기이신데 모르잖아. 모르시지? 예. 잊어버렸고.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인민군인지 국군인지에 대해서. 인민군 시대, 인민군 시대는 우리 알기는 딱 5월달 음력 5월달인가 4월달인가부터 인민군이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10월달에 진주했어요. 그때게 10월달에 진주를 한 게 그게 여름 가을 고통했지. 근데 그 진주하고도 또 밤에 이렇게 도둑질을 와 그놈들이 도둑질하면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있는 거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그때는 또 야경꾼이라고 그러니까 한 10m 거리 야경 천막을 지어놓고 야경들을 해서 암호를 정해놓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래야 아군인 줄 알죠. 해놓고 그놈들 지키고 그랬어요. 그래서도 그래도 밤에 쫓아와갖고 내중에는 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참 그때는 밤에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제 그 소를 한 마리 끌어가서 그놈들이 끌어가서 이제 그때 참 인동고랑이라는 데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청년들하고 이제 경찰들하고 갔는데 우리 오빠도 이제 청년인게 같이 다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 잡았더래요. 반란군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중에 그냥 어찌고 나타나고 그 고랑이 수리잡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왜 길이에요? 산에서 양쪽에서 따발총을 딱딱딱딱 쏘더래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제 키가 컸거든. 키가 컸는데 그래도 그때 그 소문 속에다 있고 국방색 무게에다 이제 군복을 입고 갔는데 총을 떡 맞은 거야. 총을 맞아버렸어요. 총 맞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때 한 사람은 또 총 맞아서 거기서 죽어버리고 안 나오고. 근데 우리 오빠도 아들 하나 독신이고 거기도 독신인데 그냥 죽고 우리 오빠는 총 맞아서 이제 청년들이 다 왔는데 우리 오빠는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총 맞아갖고 아무개는 저 한평으로 갔다고 그래. 한평은 이제 병원 나서는 없으니까 한평으로 갔다고. 그러니 이제 그때 식구가 어쩌겠어요. 응? 총 맞으면 이렇게 맞은 근육보다 나가는 근육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떨고 해서 이제 그 이튿날 날이 새니까 이제 추려가 얻어 타고 거기 가니까 우리 오빠 걸어 나오셔요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이 총 근육이 여러 곳 딱 이제 등거리 고랑인데 바로 옆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속옷을 입는 게 따발총은 좀 적다마요 알이. 그러니까 그 뚫고 들어가다 속옷을 이렇게 구했어. 그런데 이제 광주 도립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이제 거기서 가라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찍어본 게 아무 일 없더래요. 아무 일 없고. 그렇게 그래서 명당자 소리가 아무 일 없고. 진짜. 네. 그래서 나와갖고 호박 다른 약도 뭐 안 하고 호박 이렇게 쏙 쪼개갖고 쏙 딱딱 긁어갖고 붙이고 뭐 열 빼갖고 나섰는 그 순이 항상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산 거요. 근데 어쨌든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은 국군인지 인민군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신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인민군은 떠나갔어요. 떠나갔고. 뭐시 그랬고. 인민군은 확실히 아니네요. 그러면. 인민군은 확실히 아니에요. 예. 인민군은 아니고 이제 진주는 국군들이 와서는 그렇게 사람 안 죽였어요. 가을에 와가지고
사람 안 죽이고 이제 그래도 밤손이 무서우니까는 뭐였지 이게 인민군들은 의원 인민군들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장때 말하자면 지서자리가 그때는 보안대. 네. 그 사람들 이름 보안대. 거기서 있어서도 우리 측근들이 더 나서서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주민들. 그렇지요. 동네 사람들 측근이 우리 동네에서 난 대7명 긁고 댕겼어요. 근데 결국에 다 죽었어요. 이게 다 죽고. 그러니까 끌고 와도 그놈들도 남 모르는 놈들 어디 산중 놈들보다 끌고 와서 네. 같이 도둑질해가고 그래. 이제 그때는 인민군 멀리 갈 때는 저 불갑산이라는 데 있어요. 영광 가는데 불갑산 다 알 거예요. 거리 다 멀리 갔는데 인민군은 다 빠져나가고 네. 우리나라 사람 이제 거기 이제 머리 쓰고 한 놈들만 밑에서 불갑산 거기서 다 죽었지. 많이 죽었잖아요. 진주를 네, 또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 제가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때 당시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되게 잔혹하고 힘들고 이런 상상만 되는데 그때 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웠던 그때 한국 전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한국 때도 그렇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아니면 뭐 그 전에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제 시대가 일본의 그 일제 치하가 아니었고 또 한국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어떤 삶을 꿈꾸시고 어떻게 살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상상이 뭐 있어. 옛날에는 뭐 잘 커서 다 배워가지고 시집 돌리고 남편이 좋은 사람은 편히 사는 것이 뭐 지금 뭐 그때 여자들이 뭐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은 그저 맨날 빨래 빨아서 바느질해서 다듬어서 그저 바느질해서 옷도 지금은 빨아서 좀 쑥 데려서 입지만 그때는 옷을 빨면 한복이니까 뜯어서 빨아서 삶아서 풀에서 다듬어서 바느질도 다시 해야 돼. 이게 여자들은 그 일하다가 다른 거 못해. 밥 해먹고 얘 공부할 시간도 없고 다른 꿈도 못 꿔요. 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10살 뭐 11살, 12살, 13살 이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초중학생 그 나이 시대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초등학생 때도 그런 일제 때 생겨났으니까. 그때도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예. 우리들은 이제 물 길러서 이렇게 물 길러서 이렇게 앞치마 입고 물 길러서 댕겨서 살았죠 이게. 네. 그게 부모 밑에서 사니까 뭐 부모가 먹여주니까 먹고 그냥 살았죠 뭐. 그 동네 친구들이나 막 놀이나 이런 문화들도 좀 궁금한데 그렇죠. 뭐 하고 놀았어요 그때는? 그때 그 청소년들 그 청소년 시기에 뭘 하고 놀았나요? 일제 시대지만. 놀기는 물 놀아니까 수나 놓고 뭐다 네. 미음이나 잡고 네. 수틀 갖다 수 놓고 이 또 등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돌에 앉아서 수 넣다가 이제 무슨 웃으면 깔깔대다 불 꺼지면 또 켜고 그러고 살았죠. 주로 수다를 많이 떠셨군요. 그러면 이거 막 하면서 뜨개질하면서 뜨개질하면서 얘기 나누는. 뜨개질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 손가락에 감고 씌워보고 저기 마루에 앉아서 하늘에 구름 이렇게 팍 달라거든 보고 다 그러고 살았지 뭘 그렇게 재미로 산 거예요 그거. 그 재미로 하셨다. 그쵸 몰라요 다른 거. 뭐 다른 희망도 뭐 꿈꾸지도 모르고 인장기인지 다 살고서 내가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수다 떨고 이렇게 뜨개질 하면서 놀고 이런 그게 그 일상생활이 어땠을까가 상상이 안 돼서 너무 이렇게 밤낮 바느질하고 술 놓고 뭐 그런 거 따다가 뜨개질하고 뭐 그때는 뭐 참 뭐 이불보도 뜨고 이게 화장대 의식 것도 다 뜨고 네. 떠갖고 다 시집가고 다 해놓고 시집가고 그랬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예. 할머니 해방이 됐다고 해서 할머니의 삶이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해방대 가서 달라진 예, 예. 달라진 것도 없어. 그때도 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방돼도 지금처럼 뭐 똑똑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뭐 TV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응?
뭐 나라에서 죽인다고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 그게 모르죠.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었어요. 그때 참 얼마나 좋아. 지금은 뭐 가만히 앉아서 천리도 보고 말리도 보고 어디 뭐 외국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 이게 너무 어렵고 각박하니까 해방의 기쁨을 느끼기도 참 어려웠던 힘든 그렇죠. 시기였는데 해방돼도 어른들이 좋다고 게 좋았지. 저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할머니 연세에서 소학교를 다니셨으면 네. 마을에서 굉장히 잘 사는 어... 그런 부모 아니었습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배우셨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했었고 이런 보통 집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공부를 여자들은 잘 안 시키려고 해요. 아들들만 공부시키지. 여자들은 그저 공부는 시집가면 못 살아서 천지나 찌적찌적해서 보낸다고 여자들 안 가르치려고 저렇게 무식하죠. 네네. 그때도 좀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시골이니까. 그때 못 배운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소학교를 가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잠깐 우리 배우셨잖아요. 머지기들은 소학교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열정이 있으시거나 집안이 좀 풍요로웠다거나 그러진 습관도 않았을까요? 아니고도 우리 아버지 보고 그 말씀 그때는 주장제를 이장이라고 하고 네. 딸만 셋 낳는데 네. 딸도 같이 안 해 같이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부장님이셨어요? 아니 아, 그 옆집 옆집? 바로 그 옆집 그런데 같이 그랬죠. 예. 그때는 뭐 학교 되면 이 보재기에다 또또마다 허리에다 빨간 거. 네네네. 남자는 이렇게 이렇게 메고 우리 집 가방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책도 가벼워, 책도 몇 번 안 돼요. 그러고서 되는 건뭐 돈이 뭐 돈도 안 들어. 그러는데도 그렇게 무식하게 뭐 딸은 내보내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제가 2년 전에 할머니랑 또 시대의 청년을 일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방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 나는 지금 살면서 아직 그 해방이 됐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에 아직 해방은 안 온 것 같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기억하세요, 할머니 그때? 몰라. 몰라. 예. 아이 책도 읽다가 웃잖아 읽어보고 안 했잖아. 저 기억에. 죄송 하나만 더. 네.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한 몇 세 정도에 이렇게 다들 하셨어요? 약간 되게 궁금하네요. 평균 할머니 시대에 결혼은 평균 몇 세 정도 했나요? 결혼을 결혼하는 나이가 몇 살 했어요? 20살 넘으면 큰일 난다고. 20살 넘으면 큰일 나는. 어르신은 언제 하셨어요? 난 23살 했는데 큰일 나네. 그놈은 너 딸 안 낳는다고 딸 안 낳는다고 동서한테 얼마나 시집가를 시켰어요. 웬만한 데는 시집 가기 싫고 농촌에 나면 가서 이런 게 무섭고 그냥 그런 게 그냥 수원로 시집가고 싶으셨고 결혼해갖고 그냥 멋없이 살다 말았지. 그럼 혹시- 23살까지는 계속 집에만 계셨던 거예요? 어떤 그렇죠. 전쟁 이후에 아 집에가 있었죠. 그렇게 지금 같으면 여자들 뭐 해서 다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서 좀 부모 밑에서 살다 그날까지. 네, 이제 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은 또 독후감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이현님 사람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서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각자의 독후감을 읽어주실 텐데 혹시 지금 못다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소감을 공유해 주실 때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0분인데요. 5분 정도 여러분들 오늘 이현님 사람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어주신 독후감은 저희 사람도서관 리드미 페이지에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하나만 틀어주세요. 그래서 5분 정도만 여러분 독후감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그래 같은데. 아, 그래 같은데. 여기다.
아? 네. 이제 금정은 인권평화재단에서 그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정은 사건을 다루는 게 주로 이제 제 하는 일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사건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평 뭐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이렇게 자료를 본다고 봤는데 오늘 뭐 직접 말씀드리니까 예.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준비된 거 빨리 읽고. 예. 80여년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선배들의 안타까운 고통과 해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쟁, 그 광주항쟁에 이르기까지, 특히 80년 광주에서 희생되신 조카라고 그러셨죠? 최상철 선생님 삶과 죽음을 듣고 우리 가까운 곳에 소중한 역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믿음이 사람도서관의 핵심은 역시 후기인 것 같아요. 듣는데 막 뭉클하네요. 자, 11월생 손 들어주시죠. 11월생. 11월생이신가요? 자, 제가 키울 테니까 자 소감을. 네, 믿음이 박남훈입니다. 저는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제 삶에 일제시대, 한국전쟁, 독재정부 시절 이런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의 내 삶의 그런 시기는 언제였을까? 지금은 무슨 시기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제시대의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 시대에는 좋아졌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제쯤 우리 청년들, 우리 삶이 행복하고 평온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됐고요. 이렇게 시대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비교하나 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같은 청년이라도 어떤 청년, 나 비교하는 것 같고 청년 시대와 우리 윗세대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청년 아니면 뭐 잘 사는 뭐 우리 기성세대들 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뭐가 없지? 일자리도 없고 그런 비교 때문에 항상 인간은 뭐 우리 청년은 불행할 수밖에 없나 그런 고민들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월생으로 넘어갈까요? 자, 10월생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10월생 제일 많네요. 자, 그럼 10월 31일부터 가봅시다. 10월 31일 손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인데요. 네. 다음 순서 해주시고 며칠이세요? 18일? 8일? 5일 순서대로요. 딱입니다. 예, 먼저 하시죠.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의 엄마 되는 소속입니다. 예, 제 생일은 10월 31일이에요. 오늘부로 잊지 마시고 10월 31일 리듬이 공동 또 톡방이 있으면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오늘 예언님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시대로 못 들어가서 그 용어 하나나 의 하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에 같은 동시대,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51년생이니까 그 6.25 일어난 그 다음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늘에서 비행기가 뜨면 막 엄마들이 무서워하고 아버지들이 무서워하고 우리들도 그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트기 이런 막 뜨면 비라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전단지 이런 게 막 날라들어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썼던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 공출을 해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고 일하러 나가면 부역을 해야 되고 농사지으면 공출을 해야 되고 있지 할부 있지 뭐요 그런 게 일할 이자를 줘야 되는데요. 정말 그 벼 한 가마를 빌리면 그 다음에 한 가마 반을 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비싼 거를 먹고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은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너무나 생생하게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신기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금정구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일제시대 때 그때 뭐 모든 학살이나 이게 연결되면서 역사의 한 편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옛날에 제가 교회 나갔더니 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왜 땅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못 살고 굶었을까? 그 정말 그 지식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개간해서 농사 짓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할머님이 어떻게 살으셨어요? 요기화가 안 나고 일제시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여자들은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공부하면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이 너무 커지고 나빠지고 순종하고 안 사니까 그냥 공부 안 해야 돼. 이제 여자 복은 dien백이라 그래서 그냥 시집 잘 가서 좋은 신랑 만나면 잘 산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그걸 겪어야 되고 또 6.25가 일어나서 또 겪어야 되니까 고통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차츰 이제 발달되어 가니까 그러면 이제 문화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책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2년생? 네, 60년 살렸다고. 저는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혜란이라고 하고요. 오늘 할머니, 이현임 할머니 얘기를 정말 꼭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이 쓴 거 독후감 읽기 전까지 안 올 수 있을지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뵈면서 너무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아까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왔던 게 할머니가 일제시대에 계셨던 얘기를 식구들한테 못 하신다 하셨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할머니 통해서 저희 또 외할머니 생각도 많이 하고 외할머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후기는 힘든 시기를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셨을 텐데 용기 내어 사람 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님 말씀 덕분에 더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 오늘 할머니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착하고 선하게 남에게 나쁜 일 하지 않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드린 거 없이 많은 거 받고만 갑니다. 만들어주신 바지는 제 허리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실례가 아니면 할머니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아도 되겠냐고. 예, 된다고 하시는데. 예. 돼지 어째서 안 될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거 확실히 지금 도장 찍으셨네요. 지금. 네. 다음 우리 11월생 누구셨죠? 다음 10월생. 아까 누구셨죠? 네. 아니 앞에서 좋은 걸 다 해가지고 저도 할머니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할머니 제가 같이 먹었어요. 네. 같이 한번.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앞에서도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이게 사람 책 크기가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후기를 좀 읽자면 그 할머님 12살, 13살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 때 청소년들이 닥친 일제강점기 혹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 이제 어떤 의미였을까, 과연 그걸 가늠할 수 있었을까, 어린 시절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발달한 시절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폭력에 어린 시절이 유인당하신 할머니, 요즘 할머니가 저희한테 이렇게 힘들게 사셔놓고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 당신껏. 이런 말씀이 더 크게 와닿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그 남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천진난마했던 12살에 13살의 이현인 청소년, 이현인 청소년께서는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6.25 전쟁이 없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좀 즐거운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 전쟁의 사는과 끔찍함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현재 세대에서 과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조금 씁쓸한 부분인데 그 대한민국 전 세대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고 언제 행복했지 우리가? 근데 너무 근데 또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근데 마치 이 자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머님과 다양한 세대의 어린 꼬마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양심과 선의를 가지고 건강히. 네, 건강하게. 할머니 되면서도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앞선 세대의 할머니들과 청소년들도 위해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은 전쟁 시기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더 잘 살아야겠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나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늦게 와서 이야기를 전부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들으면서 할머니께서 이제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생각하니까 되게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일제시대나 6.25를 되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생각하는 것이랑 잘 안 들리신 데서 조금만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할머니가 듣고 싶어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서 6.25나 일제시대를 좀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는 거랑 할머니께서 그 시절을 직접 이제 살아내셨을 거랑 되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유도 모르고 지금 뭐가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되게 이렇게 그런 어떤 시대의 풍랑에 이렇게 휩쓸려서 아마 젊은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지금 저희는 되게 시대도 너무 좋아졌고 또 다들 되게 많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커지고 막 이런 이런 시대 돌아다니고 네. 그냥 자기 뭐 마음대로 할 일이 다 있잖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하는 거. 네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할머니 시대랑은 다르게 또 좋은 시대를 살지만 또 되게 또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얘기들이 또 청년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하여튼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고 그죠? 첫째는 건강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9월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손 들어주세요. 한 명, 예, 한 분 계시네요. 일어나서 여기 와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잘 안 들리신다고. 네. 네. 간단히 소개 좀. 저는 26살 이철준이라고. 지금 대학생이시죠? 네. 예. 좋겠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고 있고 뭐 배고픔 없이 지내고 있는데 안 좋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사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교과서나 책으로나 많은 그 얘기를 많이 보고 자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산 주민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게 참 감동스럽고 그리고 12살부터 지금까지 모진 고생 끝에 이렇게 살아오신 하는 그냥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이제 할머니께서 일제 시대 때부터 민주화 운동 그때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얼마 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나름 좀 생각하기는 이게 역사가 솔직히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일제 때 일본 놈들보다 내부가 더 문제였고 6.25 때 치안제가 더 문제였고 민주화 운동 내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또 어떤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있을까. 이런 우리 민족이 겪는 순환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걸 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네.
할머니가 큰 목소리로 성공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성공해야 됩니다. 네. 성공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네. 뭐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얘기하지 말까요? 우리 이철준 학생은 이제 2년 전 시대의 청년을 읽다의 분단 시대에 북한에서 온 청년의 역할을 담당해줬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5년 전에 탈북을 해서 지금은 고양시에서 터를 잡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재학 중인 진짜 훌륭한 청년이에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인권평화재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 나라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굉장히 궁핍한 나라에서 해방이 됐어도 여전히 궁핍한 시대를 걷다가 전쟁이 걷고 나서 또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그 월급도 받지 못한 것도 국가에 요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그 책으로만 봤는데 직접 할머니 얘기 들으니까 아직도 할머니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서 국가란 어떤 것일까? 그 뭘 요구하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에게 지금 이 순간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건 무엇인가? 나라가 나라 있는 게 국가지 뭐예요. 그렇네요. 네. 그때는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통받은 것이고. 지금 또 우리 걱정은 뭐의 걱정이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때는 괜찮은데 내중에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지. 네. 그게 걱정이. 근데 할머니 생각해보면 나라 걱정하시는데 정작 나라 때문에 나라 잃어서 힘들었고 그럼. 나라가 싸워서 힘들었고 전두환이 나라가 그때 막 민주화 막 탄압해서 힘들었고 국가가 국가답게 못해서 힘들었잖아요. 돈 다 긁어다가 네. 서울에서 목포까지 깔 돈 다 전도. 그러니까요. 이놈은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도 반나이 가는 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정직원이 좀 나라 일 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긁어도 사는데, 응? 박근혜 좀 봐요. 박근혜 뭐 신랑이 있어, 자석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그건 무슨 거예요? 뭐야? 그게 안타깝더라고. 나라는 꼭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 지금도 뭐 이북에서는 미국 사람 다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들도 그 군인도 적지 않아요. 그것도 늙으니 가만히 생각하면 걱정이 돼. 우리야 죽어보면 괜찮으니까 죽으면 모르지 않고 또 보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면은 가서 좀 할교로 말하자면 할교 수는 쉽게 말하면 10명이나 되면 노인들은 한 4, 50명 이렇게 되면 못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걱정은. 성당에서 신부님이 그러죠. 노인네는 이렇게 말하고 50대 넘은 사람, 60대 넘은 사람은 숫자가 이렇게 된디 성당에서 20, 30대 된 사람 적대요. 네. 그래도 걱정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8월로 넘어가나요? 네, 8월 손 드세요? 7월 한 분 7월 소감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화동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는 시흥시 대하동에서 저는 23살 이석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현님 할머니께서도 저 똑같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 친할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친할머니도 한경남도 수안에 사시다가 6.25 전쟁 때 그 풍기로 피난 오셨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거기 계셨다가 군함도 가셨다가 부산으로 통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다 얘기 들었을 때는 당신 저도 할머니가 생각이 났구나. 그러다가
83살까지 사시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후기는 이렇게 들으면서 6.25 전쟁이 내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 저는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다가 이제 이제 어머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6.25 전쟁이 막 비행기가 폭탄이 떨어지면 막 피하고 막 일하고 막 군대도 끌려가고 일하고 그러니까 막 무서웠구나 이렇게 당시 일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달 생일 손 드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간단히.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동에서 오영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대 청년 더구나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일제시대나 6.25 또 전쟁 이후 뭐 광주 사태까지 다 이렇게 조목조목 그 시대 아픔들을 이렇게 따져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까 저번 말씀처럼 그냥 평범하게 자수 놓으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시다가 20살 전에 결혼하셔서 사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아주 좋은 운이 우리 옆에 계속 운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해서 모두 가족분들 한 분도 어쨌든 다 다치긴 했지만 돌아가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그런 시대의 아픔이 본인의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 사는 게 지금 시대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도 지금 그렇게 좋다 하는 이 시대가 그렇게 저희에게는 마냥 좋지만 않거든요. 저희 지금도 저희 시대적 모순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르신 연배쯤 돼서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런 일을 겪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촛불 항쟁을 하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월생이셨나요? 자, 여러분 5월생 넘어가겠습니다. 5월생 손 들어주세요. 예. 한 분이 5월 또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김현주. 부천에서 오시고. 2시간이에요. 2시간 걸려요. 네, 오늘 이제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뵈는데 아픔이라든지 거기에 원망이라든 이런 섞이지 않으시고 너무 밝게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실 수 있는 힘이 뭘까 좀 여쭤서 보고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없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같은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그런 과거를 잘 견뎌내셨기 때문에 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는 보면은 늘 아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 또 돌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와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픔이지만 또 감사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듣는 저희들의 힘이 되고 또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되고 오늘 내가 뭘 생각해야 되지 이런 어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얘기만 듣다가 왔는데 이 시간이 저한테 힐링이 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주셨는데 그 힘든 시간, 그 굴곡진 인생을 어떻게 버텨내셨을까? 그 힘의 원천이 뭐였을까요? 할머니에게 버텨내는 힘. 몰라 힘이 버튼지고. 모르시는 걸로. 네. 하지만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 오셨던 것 같아요. 가족이었을까요? 그냥 가지고 오고 사니까 뭐 부모 믿고 그냥 사니까. 부모 믿고 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5월? 4월인가 미안. 4월. 동균 씨 또 4월 또 있으세요? 4월. 네, 4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읽겠습니다. 힘들었다. 엄청 힘들었고 떨며 버텨야 했다. 그 삶은 언제 해방이었을까? 말은 해방이었지만 5년 후 또 6.25를 맞고 그 이후 5.18을 맞는다. 한 번도 평화롭지 못한 정서의 삶, 그 트라우마로 살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앞에 서주셨다. 삶의 일부를 잘라낸 듯한 삶, 그보다 더 못한 삶, 나라만 버텨냈을까? 그 끔찍한 기억을 이젠 다 털어내시길. 그때의 시대는 지금과 많이 닮아 있었다. 세월호와 국정농단, 여러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 언젠간 내 아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와 현재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해야겠다. 이야기를 상상하며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듦을 동감하는 시간, 또한 할머니의 아픔을 힘듦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막 울먹이면서 말하니까 막 뭉클한데요. 예. 툭 건드리면 울 것 같았어요. 네. 지금 4월이었죠? 네. 자, 3월 손 들어주십시오. 3월. 아, 예. 또 한 분 계시죠? 네, 간단히 모르는 나 하나예요. 예, 3월 혼자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범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이현임 선생님 한자로 현자가 어질 현자인가요? 예. 어질 현자 맞길 임자.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따님들 이름 막 그냥 되는 대로 지은 이름이 많은데 그 상당히 사랑하셨다. 또 그 학교도 그래도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버님 사랑 많이 했죠. 네. 저는 우리 이현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1914년생이신데 이제 제가 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제 옛날 분들의 그 가부장적이고 또 하여튼 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석들을 별로 그렇게 이제 가정에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을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치학자입니다. 특히 우리 그 현대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의 그 양반이 살았던 그 시대. 저희 아버님 1914년생이니까 일제시대가 되면서 태어나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아주 빈농이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12살 때 이제 집에서 장가 보낸다고 하니까 그거 이제 도망쳐 나와서 혼자 12살 아무리 옛날이지만 어린 소년이 그 나이에 가출해서 뭘 했겠어요. 뭐 서울로 또 옛날이니까 뭐 만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만나서 살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오고 뭐 전쟁 때 뭐 겪고. 그러니까 내가 현대사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현임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 저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그런 개인들의 역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현대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반성을 해요. 제가 현대사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개인적으로는 부러워했지만 그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그 시대, 당신이라고 꿈이 없었겠으며 당신이라고 잘해보고 싶은 게 없었을까?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떠돌다가 아버지도 그 시대의 희생양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선생님 이제 말씀하실 때 일제시대 때 뭐 저희만 해도 이제 어려서부터 늘 듣던 얘기니까 이제 많이 알지만 다시 이제 들으면서 생각난 게 나이 든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은 남자들은 군대 징용으로 끌려가고
나이 어린 소녀들은 근로정신대 아니면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러면 말이에요. 아까 이제 나라라는 게 뭐냐고 했지만 국가라는 게 뭐냐고 했지만 나라를 잃는다는 게 뭔가를 오늘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지배층에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라든가 그 당시 뭐 이완용이를 비롯한 을사오적뿐만 아니라 뭐 자결을 했다는 무슨 저 충신들까지를 다 포함해도 지배층에게 나라를 잃는다는 거는 그냥 자기 지배 권력을 잃는 거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자기 먹고 살 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나라를 잃는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구나. 끌려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뭐 먹고 사는 건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저희 어릴 때보다 지금 먹고 사는 건 비교할 수 없이 커졌는데도 이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그냥 정말 자기 상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갖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원임 선생님하고 우리 저보다 이제 젊은 청년들 사이에 중간쯤 되는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흥망 필부 유책 이제 원어로는 그렇게 했는데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필부 유책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다. 난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억울했어요. 나라 망한 건 저 이완용이 같은 놈이나 양반들 그 조선 500년 해먹던 놈들 책임이죠. 왜 백성들 책임이냐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그걸 뺏기면 피해는 백성들이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이제 오늘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편에 정치사를 듣는 예, 강의를 듣는 너무 진짜 정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그렇습니다. 이지랄 안 해야 하는데 조금 보면 또 그렇고 아이고. 맞습니다. 정치를 하나 맺혀줬으면 한쪽이라도 좀 밀어서 잘해도 한쪽이라도 또 승리라고 해야 하잖아. 네. 어떻게 가냐.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백성, 일반 시민들도 정말 잘해야 되고,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뭐 이제 아끼고 그래도 흔없스럽게 아끼고. 그렇죠. 왜 젊은 사람들 100원짜리도 안 가져간다며요? 네, 안 주죠. 100원짜리도 안 가져간대요. 네. 근데 100원짜리도 내가 옛날에 우리 딸을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 살아요. 야 100원이라고 너 이쁘게 하려면 또 엄마 100원 10개면 1000원이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나이 엄마 또 10개면 1000원이다 그렇게 방 받고 살았는데 100원도 10개 못 두면 1000원이에요. 우리는 10원짜리도 주워 있으면 주워야 돼. 근데 저는 100원짜리도 안 가져간대. 근데 그런 건 다 아낄 줄 알아야 돼. 네. 야, 그렇게 이제 아끼고 이제 정신 차려서 살면은 나라 저런 데 다니니까 몇 개 하지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 저는 좋았나 그런다 해도 지 맘대로 되겠어요. 하느님은 시켜야지.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시민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또 나라가 좋아질 수 있도록 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 자 이제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예. 한 분 계시네요. 일단 저 이렇게 이런 뜻깊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아이의 나이와 함께 부모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작년에 고3,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3인데 지금 좀 방황 중에 있어요. 자기 미래 찾고 있느라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교육 문제에 제가 조금 이렇게 분노도 하면서 왜 이런 교육 시스템에 우리 아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의 공교육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자라니까 청년의 문제에 제 관심이 조금 저절로 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이 자리로 와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할머니 말씀, 저희 친정 어머니 말씀처럼 되게 막 가슴 뭉클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좀 몇 자 적어본 거를 그냥 읽을게요. 사실 저는 이 근로정신대란 단어조차도 그러니까 위안부 단어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또 어떤 그런 얻어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무서운 시대,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대의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겪었던 생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 사실들을 지금 제가 온몸으로 체감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함께 아플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충격이었던 것은 아까 이철준 학생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서 일제시대보다 같은 민족끼리 갈등했던 6.25 시대 또 해방 이후의 시대가 더 무섭고 힘겨웠다는 사실이 좀 저한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6.25 그 전쟁 시대보다 또 5월 광주 항쟁 그 시대보다 또 세월호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세월호 사건 또 자본의 이기로 무너진 인간성 말살의 시대, 현 시대가 또 자기 이권만 탐하는 지금 현 정쟁의 시대가 더 무서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1월 남았네요. 자, 1월 안 하신 분들 다 하시면 돼요, 이제. 네, 하셔도 되고. 저희 김영구 씨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네, 마지막이십니다. 저는 시흥에서 온 29살 외사입니다. 정현님이 시흥에 오셔서 사람책 도서관에 강의해 주시고 그런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시대의 청년을 읽다 저 포스터를 보고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놓치가 놓쳐가지고 못 듣고 지나갔구나 했는데 스스로가 두번 읽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만 힘들다 청년들이 힘들다 하는데 30대에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40대에도 청년들이 힘들었다, 50대에도 힘들었다. 나도 지금 할머님이 계속 반복해서 해주신 얘기처럼 건강하게 버티면은 나도 청년 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돼서 일제시대 때 청년으로 살았던 그런 생생한 이야기는 어떨까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혹은 줄 한 번 잘못 쓴 걸로 자신의 삶이 휙휙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청년을 자녀로 주셨던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격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밝게 웃으시면서 해주시니까 저도 같이 울컥하고 화나기도 하고 웃으면서 듣게 돼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들이 조금은 전달받은 것 같았어요.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말씀하시다가 그때 그 끔찍했던 순간이 혹시나 생생하게 떠오르면은 어떨까 이런 괜한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그냥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그때쯤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할머니가 주절주절 이렇게 저랑 마주보고 앉으시거나 혹은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올라가지고 울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지하에 오길 참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후기를 함께 나눴고 또 공감했고, 그래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현님 할머니 사람책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 후기 쭉 다 들으셨잖아요. 예, 좀 어떤 느낌이 있으셨고 또 마무리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기를 하신 한 사람을 꼽아서 요 바지 선물을 좀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아? 그 소리 어떻게 알아? 네, 할머니 한번 딱 정해주세요. 이렇게. 몰라. 아내 몰라? 그러면 어떡하지? 네. 일단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번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뭐 다 해봤자 그 말이고 그리고 앞으로 못다간 젊은이들이니까 어쨌든지 건강하고 이렇게 마음 착하니 먹으면서 되는 일 착실히 살면 다 되리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결혼해야 돼. 이제 언제 애 안 왔어? 아 민진 씨요? 아 민진 씨는 오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네, 할머니 따로 찾아뵙겠다고 죄송합니다. 세배하고 끝없는. 뭐 할머니 별 따로 없어요. 네. 아무튼 건강하고. 네, 건강하고 예. 뭐 지내온 일은 다 그냥 다 돌려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성질 나도 조금 뭐 했어요. 난 말 하면 신차는 좀 젊어 씨알뜸처럼 다 뭐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미운 사람 하나 없어요. 네. 세상에. 그냥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나만 그래도 이제 뭐 나 먹고 살 것도 있으니까 그냥 봐준 소리 안 먹으니까 풀고 살아요. 근데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게 하나님 있는 게 잘했다.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다 그러고 살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할머니가 차마 한 사람을 못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손가락을 딱 드시고요. 아, 이 사람 후기가 참 기억에 남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딱 지목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걸로 할게요.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어휴, 이거는, 그렇지. 여기가 세 분, 이분 손 드세요, 이분 손 드세요. 맞네요. 자, 그러면 이메라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지하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건데요. 공지하겠습니다. 시대의 청년은 일단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사람을 시대의 청년은 일단은 민주화 항쟁 당시에 고2였던 여학생이었던 그 당시에 전남도청 앞에 집을 그 안에 거기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사람책을 두 권을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역사 속에 힘들고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또 빛나는 발전의 시간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청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아시겠지만 독일의 화독 광부, 화독 간호사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화독 간호사로 독일에서 그 빛나던 발전의 시기를 경험하셨던 그 당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예정이고요.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장소는 동일하게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날은 두 권의 사람책을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재미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다이어리에다가 적어주셔서 꼭 그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신 이 저희 사람책 후기는 페이지에 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 촬영을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요. 그래서 나 너무 부끄러워서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저희 이름만 살짝 가려서 올릴 테니까 미리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뺀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올릴 거예요. 이름을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사람도서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질문?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우리 할머님과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름 놓지 않을 거예요.